진주시 인구가 5년 새 10,000명이나 줄었는데 이 가운데 80%가 바로 2030 세대 청년들이 떠난 탓입니다. 시의회에선 청년 지원을 위해 기금 전환과 공공형 기숙사 도입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바닷속 기뢰를 탐색 제거하는 소해 헬기 시제기의 첫 공개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 소해 헬기 개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이가 주도한 이번 개발이 마무리되면 해군의 작전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함양 상림과 하림, 두 숲을 다시 연결해 생태계 연속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정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될 경우 2026년부터 연차별로 두 숲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 계약은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거나 선거 등 정치적 보온성 계약, 허수 견적 등 편법이 반복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 도동초등학교에 서부거점형 다문화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의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한국어와 다문화 예비교육, 엄마 나란말 교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들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5년간 만여 명이 줄어든 진주시 인구수. 줄어든 인구 가운데 약 80%는 2030 세대인 청년층의 이주가 원인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청년 세대의 이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4일 진주시의회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각지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시대. 진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진주 인구는 34만 8천여 명에서 33만 8천여 명으로 약 1만 명 줄었는데 그 중심에 2030 세대가 있습니다. 5년간 줄어든 인구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겁니다. 약 8,100명입니다. 2030 세대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이 때문에 청년 인구를 지역에 안착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복돼 왔습니다. 24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시가 조성한 미래세대 행복기금 500억 원 중 300억 원을 청년기금으로 전환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총량 내에서 유효기금을 정비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기금이라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청년기금을 근간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 직무훈련, 심리 정서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지역 청년들이 높은 월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진주 공공형 청년 기숙사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축이 아닌 도심 내 빈 건물이나 공실 원룸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여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진주에는 대학이 여럿이지만 매 졸업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보다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층을 지역에 안착시킬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헬기가 개발 중입니다. 바닷속 지뢰로 불리는 기뢰를 찾아 제거하는 소해 헬기인데요. 카이가 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반 만에 첫 공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헬기가 떠오릅니다. 옆으로 기울인 채 이동하더니 후방을 향해 비상합니다. 곧이어 S자 형태의 선해 비행인 슬라름 기동을 보입니다. 바닷바람에도 완벽한 기동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해군 소해 헬기 시제기의 첫 공개 비행입니다. 소해 헬기는 바닷속 지뢰로 불리는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특수 헬기입니다. 소해 헬기는 기뢰, 대항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서 전력화 이후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 탐색과 소해 작전, 해상 교통로의 상륙 해안 진입로 확보 등 해군의 작전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을 맺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중입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30개월 만에 설계 제작과 지상 시험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이는 내년까지 헬기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세 번째로 소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됩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소헬기를 지금까지 개발한 곳은 미국과 이탈리아뿐입니다. 해군 상륙기동 헬기인 마린온을 바탕으로 레이저 탐색기와 자율수중 탐색 장비, 무인 귀뢰 처리 장비 등이 탑재됩니다. 소헬기를 통해 신속한 기뢰 제거가 이뤄진다면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헬기 시제기의 조도 비행은 단순한 비행 시험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해군이 보다 입체적이고 신속한 소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시작점입니다. 카이는 내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양산에 들어가는 한편 해군은 소헬기 대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이자 천년의 숲으로 알려진 함양 상림은 과거 대관림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숲의 중앙부가 유실되며 위로는 상림, 아래로는 하림이라는 명칭이 뒤늦게 붙여졌는데요. 하나였던 두 숲을 다시 연결해 생태계 연속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시대의 옛 함양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강을 따라 5km에 걸쳐 인공숲을 조성한 고운 최치원 선생. 과거 대관림이라 불렸던 인공숲은 홍수로 숲의 허리 부분이 유실되며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최근에 와선 함양의 대표적 관광지가 된 상림 인근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두 숲 사이 단절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과 식생 등 생태계의 연속성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대관림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에 지원했는데 올해 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숲과 숲을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단절 대상에서 생태계가 온전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연결 구간을 만들어서 우리 어류라든지 새들이 좋은 환경에서 선정된다면 다음 해부터 4년간 위천과 하림공원의 국유지와 군유지를 중심으로 복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위천에는 수변숲과 여우를 조성하고 수변 경사도를 완화하는 등 각종 천연 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의 서식 조건 개선이 진행되고 하림공원에서는 손상된 토양 환경 회복과 위천과 연결된 수로 설치 등을 통한 습지 복원이 추진됩니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을 대관림 복원의 첫 발걸음으로 보고 앞으로 연계 사업을 펼칠 예정. 쉽게 숲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상림과 하림을 끼고 있는 이천을 중심으로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수변 숲을 조성해서 점차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1차적인 작업이라고. 상림과 하림 사이 군부대 이전과 사유지 매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주택 상당수가 전소된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복구주택의 첫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24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전소된 16채 주택을 차례로 재건하고 올해 추석 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가구당 8천만 원에서 9,6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자유로운 형태로 주택을 신축하게 됩니다. 도는 건축 설계와 생계 지원, 공동체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가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앵기엔레뱅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례회의는 문화와 인공지능,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첫날 진행된 시장 포럼 세션에서 진주시의 다양한 문화 분야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전통 목공의 인력 양성, 전통공예 비엔날레와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 개최, 융복합 예술 창작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문화 교류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공유했습니다.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이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야생동물센터와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 진양호 동물원 경남야생동물센터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조된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 제공을 통한 재활 및 보호 분야 인력시설 지원, 정보 공유, 연구를 위한 교류 협력 등입니다. 또 이들 기관은 진양호 동물원 확대 이전을 위한 야생동물 상태 점검과 자문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배달 음식점과 대량 조리 음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팥빙수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취급하는 200여 개 배달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사항은 재료 관리 및 소비 기한 경과식품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상습 행위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관급자재 납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사업 시행을 어디에 맡길지 이 계약 주체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인 수의 계약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찰 공고와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수의 계약. 기관이 계약의 목적이나 특수성에 따라 사업자를 직접 선정한다는 점에서 전문성 확보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즉시성도 필요하고 바로 뭘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이체 붙이고 설계 내면 언제 합니까? 근데 어디에서 지금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순기능에도 이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업체 특혜 시비가 대표적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계약 가능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먼저 연간 수의 계약 가능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편법은 존재합니다. 이미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허수견적 방식부터 명목상 대표자를 변경해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적 제약을 우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형태 모두 계약의 형식적 외관만을 충족시킴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 규모에 따라 한 해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관급공사 계약 따내기는 지자체장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원이나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게 보훈성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지자체장 선거 캠프 혹은 선거를 도와줬던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8천만 원짜리 예산을 몇살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줬던 그 사례가 뭐 쪼개기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곳에 몰아주는 뭐 이런 형태가 있어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실상 한 업체에 몰아주고. 단체장의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방이 수도권보다 이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이렇듯 수의 계약이 여러 유착과 주민 혈세 낭비 문제로 이어지는데도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 재량권과의 충돌 문제는 물론 부정 사례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색이 큰 사람들에 있어서 거의 군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진급하기 위해서는. 쪽 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보면 그 자체가 정성적인 거라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좀. 계약 정보 공개 확대 움직임과 업체 견적 의무화 등 수의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 현행 계약법 안에선 합리적인 수의 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대대적 정비와 정교화 작업, 도덕적 해이를 경계할 개인 차원의 자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로 이주 배경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진주는 경남 도 내에서 4번째로 많은 이주 배경 학생이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센터는 없었는데요.
창원과 김해에 이어 진주 도동초등학교에 서부 거점형 다문화 교육센터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밝은 분위기의 교실에서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며 수업에 열심인 학생들에게선 이국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국적의 이주 배경 학생들이 모여 다문화 교육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친구들과도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친해지고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함으로써 이제 빠르게 한국어를 지금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주 배경 학생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남 전체로 보면 지난 2015년 대비 만여 명이 늘어나 전체 학생 대비 3.99%를 차지할 정도. 지역별로 보면 진주는 창원과 김해, 양산 다음으로 이주 배경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생 대비 비율로 보면 하동과 의령, 창녕, 합천, 산청, 함양 순으로 군 지역이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다문화 인구가 250만 정도가 되고 있고 점차 그러니까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24일 진주 도동초등학교 옛 남관동엔 서부 거점형 다문화 교육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기존 창원의 센터와 김해의 동부 거점에 이어 진주에 자리를 잡은 것. 한국어 교실과 엄마나라말 교실 등에 이어 진주교육대학교에 위탁해 예비교육과정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 창원, 김해, 진주 앞으로는 군부의 모든 지역에까지 이런 센터형으로 집중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내에 오는 이주 배경 학생 모두가 하루빨리 우리 문화와 우리 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체성 혼란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 점차 마련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인프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다니는 학생들은 세계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도민체전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이 2027년 도민체전 공동 유치를 선언하며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상생과 공동체 회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진주시에서 열린 2025 경남 도민체전. 지역 축제인 논계제와 연계돼 관람객 1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며 경제 효과 또한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제 시선은 2027년 개최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부 경남 4개 군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공동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이라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는 4개 군이 지역 상생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민체전 정도는 이제 시가 아니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개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번 유치 추진이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대도시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선수들에게 더 좋은 경기력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살아있을 때 꼭 4개군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단순한 체육 행사 개최를 넘어 지역 브랜드 구축과 균형 발전이라는 장기적 가치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주목됩니다. 도민체전 방문객으로 인한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20억 원 규모의 직접 소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 오락 서비스, 숙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관련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급 효과들이 새롭게 경기장을 건설하고 리모델링하는데 한 568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요. 스포츠를 통한 지역 재건과 도민체전을 향한 연대와 도전. 서부 경남 4개 군의 도민체전 공동 유치를 위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21일간 이어진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24일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박미경 의원은 진주시 무인 매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실태 조사와 안전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통과됐습니다. 함양군이 경남도 저출생 대응 시범 사업인 400인의 앞바단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400인의 앞바다는 양육부담 분산, 아버지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함양군에선 19가정이 참여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지곡면 개평 한옥마을 내 체험공간 호미랑에서 요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감자 쌀빵을 만들었습니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이 7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개장 기간은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45일간입니다. 시는 장마 기간을 고려해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늦춰 개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백사장과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구조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계곡과 하천 등의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안전대책을 실시합니다. 군은 송림공원과 평사리공원, 화개천변 등 물놀이 관리 지역 20곳에 위험요소 사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42명을 배치해 오는 8월 말까지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올해 공공기관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남동발전은 리더십과 전략기획, 재무성과관리 등 경영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획득했습니다. 또 고장 정지율 감소와 발전 운영 비용 최저 원가 달성 등 운영 효율성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한편 초여름이 되고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가축들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체내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축사 지붕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의 내부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흐린 가운데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전에 가끔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산청 2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종일, 광주는 오전에 비 소식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과 광주 2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그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26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목요일부터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비 소식은 없겠고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